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음, 오늘은 난타나 이야기해 볼 건데요. 난타나는 색이 노란색에서 점점 주황색으로 변하는 색깔이 변하는 식물이라서 우리가 흔히 칠변하라고 하는데, 칠변하는 7번 색이 변한다 해서 칠변한데요. 근데 저는 7변이 색이 변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는 꽃색이 참 예쁜데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식물이랍니다. 꽃이 있을 때는 하나씩 떨궈요. 그런 다음에 열매를 맺으면서 그 안에 씨앗이 들어있어요. 살짝만 건들기만 해도 이렇게 우수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꽃이 피었을 때는 조심해서 다루는 식물 중에 하나랍니다. 꽃집에 갔다가 다른 색깔의 난타나를 발견했는데요. 사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어요. 칭찬해 주세요. 얘가 겨울 동안 좀 힘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단풍이 노랗게 깻잎 단풍이 들어가고 힘들었는데, 겨울에는 대부분 식물들이 이제 단풍도 들고 이들 떨구고 이렇게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산모기들은 멀쩡하거든요. 근데 얘만 그러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봄이 오기 전에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복토도 해주고 영양도 줬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단풍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식물이 영양분이 부족할 때도 단풍이 들고요. 그리고 해충들이 이제 영양분을 쪽 빨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부족해서 단풍이 들기도 하고요. 또 기온 차이에 있어서 단풍이 들어요. 기온 차이에 이제 가을에 우리 보면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들잖아요. 그 이유에서 들어요. 기온 차이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뿌리가 너무 화분에 꽉 찼을 때 공기 흐름이 안 되고 그래서 죽기도 해요. 노랗게 단풍이 드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작년 여름에 흰 가루에 고생을 했던 아이라 유심히 지켜봤는데 그건 없어요. 그건 병충해는 아니에요. 그리고 영양 부족인 것 같아서 얘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가 복토랑 비료도 줬어요. 근데도 새싹을 안 키워요. 그럼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이라 베란다에 내놔서 비닐 쳐놨는데, 그래서 겨울이 너무 추워서 그런 것도 아닌 것이 산모기들도 멀쩡해요. 그러면 기온 온도가 너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마지막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 있겠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보시면 화분에 너무 꽉 차서 공기 흐름이 안 되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물을 줘도 물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겉에는 마르고 안쪽에서 안 마르기 때문에 가습이어서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분갈이. 식물의 최고의 처방은 분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갈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분갈이 해주잖아요. 어떤 거는 성장이 너무 빠른 1년에 한 번씩 분갈이 해주는 이유가 새로운 흙을 보충함으로써 영양 성분하고 이제 공기 흐름도 좋게 하고요. 산모기들도 분갈이를 해줘서 이제 다 독립된 화분에 옮겨뒀더니 꽃망울을 맺히고 있는데, 식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원리는 똑같아요. 통풍 잘 되게 하고 물 가습 안 되게 겉흙 마르면 주고, 그리고 잊지 않고 영양분 주고 햇빛 잘 쐬주고, 이 원리는 같아요. 근데 식물마다 같은 식물이라도 어떤 화분의 흙은 덜 마르고 빨리 마르고 그 차이를 느껴보시고 물 줄 때도 그냥 막 주지 마시고요.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세요. 흙이 젖었는지 안 젖었는지 한 1cm 정도 만져봐서 이렇게 파봐서 고기 안쪽까지 말라있다 그럼 물 주시고, 또 물 싫어하는 애들은 더 깊이 파보셔야 되고, 이게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 보면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대화식으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좀 약간 낯설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 집들이 식물들이 보시면 다 지지대가 다들 있어요. 왜냐면 빛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키만 크고 기울어져요. 이렇게 비실비실. 그래서 제가 비료를 많이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비료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작아도
비료를 주게 되면 너무 키만 키워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지지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비료를 그렇게 많이 주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성장이 좀 느린 편이에요. 먹을 수 있는 양만큼 먹어야 건강하듯이 얘도 한꺼번에 많이 준다고 해서 얘가 튼튼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료를 줄 때도 비료 양도 다른 집에 주시는 것보다 좀 작아요. 그 알비료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5알, 한 30알, 화분 크기에 따라서 조그만 거는 한 15알 정도, 큰 화분 같은 경우 뭐 30알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 우리 액초에 비료에 꽂아 놓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꽂질 않아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한꺼번에 쑥 빠져나와서 한꺼번에 확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주고, 물 줄 때 물 주는 한 2방울 정도, 2번 펌프질 해서 넣어서 그렇게 타서 희석을 해서 주고 있어요. 병든잎을 제거할 때 이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키우고자 하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위에 잎하고 내가 키우고자 하는 높이에 있는 잎하고 총 4장 정도 남겨요. 그리고 나머지 밑에 잎들을 다 제거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키우고자 하는 높이의 잎보다 위의 잎은 남기고 밑에 잎도 남겨요. 키우고자 하는 높이의 잎도 남겨요. 만약에 그 여유가 안 된다면 키우고자 하는 높이의 잎은 남겨두고요. 위에를 잘라야 된다면 키우고자 하는 높이의 잎은 2장 정도 남기세요. 항상 강압성 잎은 남겨두고 키우는 거예요. 위에까지 더 여유 있게 남기는 것은요. 물이 올라가야지만 끝이 마르지 않고 영양분도 조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여유 있게 2장 더 남겨서 총 4장 남기는 건데요. 만약에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키우고자 하는 높이의 마지막 잎장들은 남겨둔 상태에서 나머지 잎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잎을 다 제거하게 되면 저희 집처럼 햇빛이 없거나 환경이 안 좋은 집에서는 얘네들이 강압성을 할 수 없어서 영양분이나 물을 올리지 못해요. 그러면 걔네들이 새순이 나오는데 더딜 뿐더러 잘못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죽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키우고자 하는 높이의 잎 2장, 그 위에 잎 2장, 총 4장 남겨놓고 나머지 잎들을 제거하고요. 만약에 잎을 따실 거면 밑에 잎을 따셔야지 위에 잎을 따게 되면 이쪽으로 강압선이나 물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말라서 더 키가 낮아져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들지 않은 잎이라면 좀 더 여유 있게 뭐 6장도 남기고 이렇게 해도 돼요. 굳이 꼭 4장 남기란 뜻이 아니고요. 병들지 않은 걸 굳이 딸 필요는 없으세요. 만약에 병이 다 들어서 다 따야 되는데 진짜 한 올도 없이 다 따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정도 여유 있게 남겨주시고 나머지를 따란 얘기지 전부 다 따란 얘기가 아니에요. 강합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직 병든 잎을 남겼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또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새싹이 하나 나오면, 만약 잎이 한 장 나오면 그 가지의 잎을 따줘요. 그쪽 방향의 잎을 따주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이쪽까지 붙어 있는 잎을 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가 같이 새싹이 올라와서 지금 새싹 그 자리가 잎이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잎을 따줘도 얘가 강합성을 하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쪽이 새싹이 올라오지 않고 눈도 안 튀었는데 따버리면 그쪽이 태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만약에 잎을 따야 된다면 새싹이 나와서 발달된 쪽, 새싹이 눈을 틔운 쪽을 밑에 걸 제거하고 이쪽 잎을 남겨뒀다가 이쪽에 눈이 튀면 그때 또 따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어떨 때는 잎이 병충해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걔가 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멀쩡한 쪽까지는 가위로 남겨두고 잘라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을 제거해요. 그러니까 그쪽에 물을 갈 수 있게끔은 해주기 위해서 그쪽 잎을 남겨둬요. 걔가 근데 계속 있진 않잖아요. 마르긴 마르지만 그래도
조금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새싹이 나올 수 있는 영양분이 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 반쪽만이라도 남겨두고 따요. 그러니까 햇빛이 많이 들고 환경이 좋은 잎들은 싹 제거해주고 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그렇게 해보니까 경험상 해보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집에서는 식물이 사는 경우보다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항상 잎에 잎장을 남겨놓고 병든 잎들을 제거해 주는 것. 너무 심한 잎은 어쩔 수 없이 따고 그 자리를 잘라야겠지만 좀 그래도 너는 내가 계속 관찰하면서 뒤에는 벌레 잡아주면서 관찰하겠다. 그런 잎들은 남겨놓고 딴다는 가지 딴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잎을 나오게끔 하고 유도를 하는 편이고요. 식물은 제가 이런 방법으로 유도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유도한 방법으로 안 나오면 새로운 방법으로 또 다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영을 잡아가면 되는 거고요. 마음을 좀 넉넉하게 가지시고 키우시면 아마 힐링되는 식물을 재밌게 키울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해지시는 그런 취미생활이 되실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새로운 도전에 구독, 좋아요로 연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